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못 보내시는 분들만 빼고 잘 보내시는 분들은 엘리엇 TV를 구독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동산 경제 공부하시도록 하시죠. 네, 자, 화면은 이렇게 뒤통수 인사. 네, 뒤통수 항상 섹시한 남자 엘리엇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이주열 내년 기준금리 주요국 고려에 올린다. 이 말의 의미는, 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돼지의 의미는, 이 소의 의미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자,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볼게요. 자료는 많은데 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기사가 일단 잠깐만요. 아, 방송 초반에 꼭 이렇게 장기침 때문에 이게 물 한 잔 마셔야 돼가지고. 뉴시스 기사입니다. 한은 내년 기준금리 적절히 조정, 시기는 주요국 고려. 야,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요, 주요국 고려예요. 주요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도 아니고, 금융 불균형도 아니고, 이번에는 시기에 관해서는 이제 주요국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기사 볼게요. 뉴스원, 한은 금리 인상 어디까지? 주요국 통화 정책과 물가에 달렸다. 네, 물가는 당연한 거고, 일단 여기다 자꾸 얘기하는 게 주요국이죠. 네, 기준금리. 갖고 여기 보세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 이어가겠다는 뜻.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요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기사가 오늘 제가 똑같은 기사지만 캡처해온 게 한 10군데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마 주요국에 대한 주요국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어. 근데 물가가 좀 안정이 됐어. 그럼 이제 안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금융 불균형도 좀 해소가 됐어. 그럼 안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해외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막 올려봐. 그럼 우리는 밀려서 또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우리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조예요. 자, 그것을 체크를 해봅시다. 자, 제가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해외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제가 속보 그래가지고 올렸던 게 한 10번은 될 거예요. 10번은.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야, 니들 올리려면 한꺼번에 올려라.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오늘의 썸네일도 요걸로 썼어요. 이주열 신혼여행 갔던 뉴질랜드 2달 연속 금리 인상. 그래갖고 뉴질랜드 해변에 쫙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뉴질랜드 젊은 그 아가씨와 뉴질랜드 국기를 등에 하고, 여기도 뭐 굿럭 이렇게 막 영어도 막 써있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올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최근에 올린 거 요거죠. 브라질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완전히 쌈바 축제야. 자, 지금 뉴질랜드는 선진국이고 브라질은 그 개발도상국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 주요로빠가 해냈다. 브라질, 헝가리에 이어 선진국 노르웨이마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끼잖아요, 올해부터.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따라서 브라질이야 뭐 원래 올리던 나라고, 헝가리도 원래 올리던 나라인데, 문제는 선진국 중에 노르웨이가 올릴 줄은 몰랐어. 즉 노르웨이는 한국이 올리니까 따라 올린 거야. 그래서 주요로빠가 해낸 거예요. 전 세계의 금리 인상을 이끌었어. 아, 칭찬합니다. 우리 이주열 얼굴도 귀엽게 생겼네. 성룡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놀라운 거, 이게 그 다음에 놀랐죠. 속보, 이주열 영어 유치원 다녔던 영국 전격 금리 인상. 이게 며칠 전 거죠. 이번 달 초예요. 12월 초. 네, 여기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데, 이 여자분이 영국 여자분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지고 있는 이주열 어린이.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올린 금리 올린 나라가 이 나라죠. 속보,
이주열 스키 여행 갔던 러시아 금리 1% 빅스텝 8.5%를 올려. 쪼잔하게 0.25가 아니야. 0.5도 아니야. 우리가 올리는 0.25에 4배 넘게 올렸어요. 1%, 한 번에 1%. 대박입니다. 대박. 1%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우리 미나가 생각나는 러시아 그 응원 여자분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네. 자, 그래서 또 이거 말고 대내적으로는 어떤 게 있죠? 이건 대외적인 거고 대내적으로는 거 이거죠. 세계일보 코픽스 역대 최대폭 상승.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상관이 있냐 코픽스가 이게 바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매체라고 그랬죠. 코픽스 금리가.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올린 거 영상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오던데 이거 봤죠?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아닌 이주열의 저금리 탓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값 포함해야 국토연구원 보고서. 여러분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이거 국책기관이거든요. 근데 집값 상승이 공급이 부족, 보통은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주장하잖아요. 다주택 수기꾼들, 건설사들, 유튜버들이. 근데 공급 부족이 아니야. 공급은 많았었어. 문제는 저금리 탓이에요. 누구? 이주열. 2019년 7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멀쩡하던 금리를 지금 올리던 추세에서 갑자기 내렸어. 그러면서 저금리 기조로 내려가가지고 2019년 중반에 초반까지 서울 아파트가 조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그때 8개월 연속 조정을 보였거든요. 금리를 확 내려버리니까 이게 또 폭발한 거야 부동산이. 자, 그러면 이주열 총재는 내년 3월이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퇴임까지.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딴 똥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주열 총리는 아니 총리도 또 자기 총리 될라나? 제가 헛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주열 총재는 자기가 이번에 초저금리로 내리기 직전에 금리까지 올려야 돼요. 아니면 동인을 만들어놔야 돼. 그게 1.75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이 깊었는데 이제 엘리엇이 이제 올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꽤 된 뉴스인데 요거 기억나세요? 이게 매일경제에서 국토연구원 금리 인상 집값 영향력은 5%밖에 영향을 안 미쳐서 미미하다. 95%는 다른 데 있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주열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불안했거든. 왜? 자기 때문에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기가 금리 올려갖고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되게 원망을 들을까봐 퇴임을 앞두고 좀 주저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금리 올려봤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5%밖에 안 돼. 95%는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너 마구 올려도 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뉴스도 몇 개 볼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뉴스를 계속 캡처했어요. 그냥 한국경제 금리 인상 강력 시사하는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할 것. 이게 1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목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 보름은 좀 그러니까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기준금리 또 올리겠다. 상승 압력 예상보다 확대될 듯. 야,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1월달 올리고 여차하면 뭐 2월달 3월달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연말에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0.5에서 0.75로 올렸다고 그랬을 때 난리 나고서 시중금리 폭등했죠. 근데 이게 몇 달, 1, 2년 이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 좀 이따 차트에 나와요. 이게 40년 동안 올라가는 금리라고. 사이클이 40년 상승 사이클에 걸려들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내년 1월 기준금리 1.25%로 올리나 하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라는 게 뭐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정한다는 얘기 뭐예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통화정책 완화, 금리가 낮다. 근데 적절히 조정하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 또 금리 인상 시사하는 내년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겨레 하는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재차 시사.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보수 언론이나 뭐 상승론을 펼치는 유튜버나 건설사들이나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막 이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아니야 올릴 거야. 보세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1.75 도달 전망. 근데 2022년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벌써 1.75 이거는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주장하던 거죠. 5번 올리는 거. 그리고 2번 올렸어. 3번 남았어. 어떻게 해요? 작년 8월, 11월,
내년 1월, 그 다음에 6월, 11월 이랬는데 이 1월은 맞는데 6월이 좀 당겨질 것 같아. 그러면은 11월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한 번 중간에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2%가 되거든요. 2%. 1.75가. 이따 제가 시뮬레이션한 차트도 보자고요. 자, 더 팩트. 하는 내년 기준금리 적절히 조정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보세요. 다 추가 인상 가능성 하죠. 그 다음에 헤럴드. 하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내년 통화정책 완화 조절.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금리 올린 거 나왔고, TV조선. 하는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통화정책 완화 적절히 조정. 다 같은 말이죠. 한국경제TV. 하는 기준금리 인상 재차 시사.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 자, 이제부터 제 자료를 그동안 올렸던 자료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8월 말인가 CNBC에서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그 퍼거슨, 니얼 퍼거슨, 이 경제사학자면서 유대인이면서 하버드대 경제사학자예요. 엄청난 뭐랄까 분석과 이런 자료 이런 분석력이 있던데, 지금의 물가 상승이 60년대 후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왔던 게 요거였죠. 지금 이게 9월 달이에요. september니까 9월 달에 물가가 5.4% 올랐어요. 소비자 금리가. 물가가 지금 거의 6.7% 7%까지 나오죠? 근데 이 현상이 60년대 말 이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물가 폭등하는 요거를 거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과고 한번 눌렸다가 진짜가 온다 이거. 진짜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0년 동안 금리 올라가는 사이클에 걸려든 거라니까. 전 세계가. 자,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보세요. 작년 그 코로나 때가 초저금리였던 건 알죠? 그 이후에 7월달, 작년 7월달에 미국 10년물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냐면요. 81년 9월달이 고점이었어. 15.84였어. 이게 40년 동안 떨어져갖고 작년 7월달에 0.318로 떨어졌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얘가 81년에 올라갈 때까지 언제부터 올라갔냐? 그러면요. 41년 10월달부터 올라갔어요. 즉 40년 올랐어. 40년. 이때가 1.98이야. 즉 40년 올라가고 40년 떨어졌죠. 이 짓을 1700년부터 보니까 40년 동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40년 상승하는 사이클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 조금 올라가고 에이 저러다 말겠지. 에이 좀 버텨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무시무시한 금리 폭등이 와요. 물론 한 2년 올랐으면 한 1년 빠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면 또 한 1년 빠질 때 일리가 뭐 40년 동안 오르는데 빠지는데? 그럼 빠지면 0.3까지 내려갈 거야? 지금 1.4, 1.5에서 놀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3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저점이 작년 7월이었으면요. 고점은 40년 후에 나온다고. 그 사이에는 엄청 등락도 있겠지. 자, 아까는 10년물 국채금리 봤는데 기준금리 보자고요. 기준금리 80년대 초반이에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 취임할 때네요. 이때까지 파란색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였어요. 40년 동안 올랐어요. 자,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향 추세. 그러니까 전 세계도 다 같이 떨어져요. 미국도 떨어져. 물론 이렇게 반등한 적도 있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없을 때까지 0으로 내려왔어. 근데 내년에 3번 올린다고 그러죠. 총 3년 동안 9번 올린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올라간다고. 우리도 지금 2번 올렸어.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뭐가 좀 다 올렸다고. 이게 40년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80년에 고점을 찍고 기준금리가 최근까지 저점을 찍고 있는데 내년 뭐 한 3월 달이나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 올린대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내려오던 추세적으로 내려오던 기준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를 탄 거야. 이거 좀 확대해 보면요.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 올린 나라들만 좀 볼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또 씹으려야겠네. 자, 보세요. 미국은 아직 안 올렸어요. 요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인데 제가 내년에 3번 올린다 그래가지고 얘가 0.5예요. 근데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0.125예요. 왜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처럼 기준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0%에서 0.25 요 사이야. 그럼 요 중간에 평균이 값이 있겠죠. 그 대신 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0.25 올리면 0.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3번을 올린 거를 상정한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올린 나라들이에요. 자, 볼게요. 미국 0.125. 왜냐면 평균값이니까. 그 다음에 영국 올렸죠? 0.25. 이게 놀라운 거라고. 이주열 영어 유치원다녔던 영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0.25. 노르웨이가 조금 저는 좀 쇼킹했어요. 왜냐면 이 선진국이거든, 노르웨이가.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선진국 같기는 하지만 약간 우리랑 비슷해. 올렸어요. 코리아 1.0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 세 번을 더 올린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어쩌면 내년에 4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가죠. 2.0까지 가죠.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가 1.75가 여기거든요. 내년에 1.75를 한 게 여기에요. 그래갖고 타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주열 총재가 낮춰놓은 초저금리를 빨리 원상 복귀시켜라. 내년에 그래도 3번까지는 올리면은 이주열 총재는 역할을 좀 다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나머지 2번은 다른 총재. 근데 하는 총재가 약간 공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주열 총재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하필이면 대선이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그렇다고 보통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그럼 그때까지 몇 달은 빌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금리가 좀 쏘할 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폴란드, 이거 뭐야? 나와라. 폴란드, 아이슬란드, 페루, 헝가리,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항상 콜롬비아 할 때는 아싸라비아 해야 돼요. 우리 애 맨날 그랬었어. 저랑 같이 말장난할 때 콜롬비아 하면 아싸라비아 했어요. 칠레, 체코, 멕시코 지금 다 올린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브라질, 터키만 워낙 많이 올렸다가 19%에서 15%로 낮췄지. 자, 지금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한두 번 올리고 말까? 계속 올리지 않을까? 특히 밑에 있던 미국이 이렇게 내년에 3번 올리면 밀려서 다른 나라도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주열 총재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있죠. 각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는 시기를 정하겠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서로 눈치 보면서 이 나라가 올리면 저 나라가 올리고 또 저 나라가 올리면 그 나라가 올리고 그러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작용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씩 빵빵 터뜨리는 나라가 미국이겠죠. 내년 6월달 7월달 그 전에 각국이 미리미리 금리를 많이 올려놓을 것 같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지금 우리 대내적인 상황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들어왔어요. 이 수입물가 지수가 지금 73년도 오일 쇼크 때 59%, 그 다음에 79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64%, 그 다음에 IMF 때 57%,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50%, 이번에 35.8% 해갖고 지금 35%에서 잠깐 멈췄어. 근데 이 수입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1월 달에 3.7% 나왔어요. 아마 12월 달에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12월, 1월이 좀 낮았거든.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이번 달에 12월 달에 그렇게 높게 안 나와도 전년 동월비로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2번 올렸어요. 2번 올린 거. 그리고 연평균으로 우리가 2.3이야. 2.3. 12월 거 빼고도. 이게 얼마 만이냐면요. 10년 만에 최고치야. 이 4.0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때 이후 최고치야. 내년에는 이제 내가 볼 때 3%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 금리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고. 자, 우리 시대의 구루.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박승 총재. 엘리엇 패, 박승.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올해 금리, 이게 7월달 영상이거든요. 올해 2번 인상하고 3년 내에 3% 급등한다. 자, 근데 올해 맞췄나요? 맞았어요. 8월달에 올리고 11월달에 올렸어요. 그리고 3년 내에 3%까지 올린다는 거. 야, 그러면서 아파트는 30년 동안 하락할 것이라고 영끌하지 말라고 우리의 스승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물가가 지금 3.7%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2번 올렸는데 더 올릴 거다. 3번 더 올릴 거다. 미국은 3번 올릴 거를 지금 상정을 미리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각국의 기준금리의 기준으로 되는 테일러 준칙을 창안한 테일러 교수가 우리나라 이게 서울경제였나 한국경제였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 기준금리 4%까지 올라가도 놀라지 말아라.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아마도 3.34%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번 올리면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1, 2년 올리고 말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까지 올라가려면요. 1년에 잘해야 1%나 0.5%나 0.7% 올릴 거 아니에요.
올해 2번 올려서 0.5% 올렸죠. 내년에 3번 올린다 그러면 0.75 올리는 거예요. 4번 올린다고 해도 1% 올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내년 말에 2%밖에 안 돼. 그럼 4%까지 가려면 열심히 올려야겠죠. 미국이 막 올리면 따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 그러면 그냥 뭐 몇 달 한 다음에 한 달 보름 이제 손절미 하면 돼. 여차 뭐가 안 맞으면 돈이 필요하면 또 팔면 되고. 근데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 사면 우리나라 평균 서울 아파트 보유 기간이 8.2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전국 주택으로 치면은 11년이 넘어요. 왜냐면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15년, 20년도 동안 산단 말이야. 근데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렇다고 물론 3년, 4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8년이 넘는데요. 보유 기간이. 어떤 사람은 20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3, 4년 만에 그냥 홀라당 팔아가지고 이익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럼 그 사이에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자, 원리금이랑. 그러면 젊은 친구들 연끌해가지고 금리가 2%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5% 넘어갔고 이제 후달리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8%까지 가봐. 지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돈 나가는 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든다고. 쓸 돈이 없어. 그러면 피폐한 인생이 되고. 문제는 아파트가 올라주면 다행인데 아파트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빠지면 이 금리가 올라갈 때 빠졌다니까. 처음에 2년 올라갈 때는요 아파트도 올라갔어. 근데 추가적으로 왜냐면 이때 올라갈 때는요 워낙 초저금리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못 버티더라 이거야. 버블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강남 이런 데가 40%씩 빠졌다고. 지금도 금리가 1년에서 2년 정도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가 괜찮았어. 왜?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저금리 함정에 빠져서 연끌한 뭐랄까 대출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금리를 못 버틴다고. 그러면 이 꼴이 나온다니까. 8년 동안. 박승 총재는 30년 동안 빠진대요. 그럼 30년 동안 아파트는 빠지지, 이자는 계속 나가야지, 금리는 올라가지, 이자는 더 나가지.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금융 취약성 지수 보면요,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는 건데, 금융 취약성 지수 하는 회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보면은요, 금융 취약성 지수를 IMF 때 가장 위험할 때를 100으로 넣고 가장 안전할 때를 0으로 놨는데,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얘가 금융 취약성이 올라갈 때, 왜냐면 아파트값 오르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금리 올라가니까는 취약해지죠. 그런데 얘가 딱 꺾일 때 아파트가 꺾이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꺾일 때 여기는 카드 사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아파트에는 영향 없지만 그래도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얘가 꺾이니까 얘가 꺾였죠. 상투 쳤잖아요. 근데 얘가 꺾였어. 그럼 얘가 안 꺾이고 100이겠어요? 과거에 항상 그랬는데 얘가 빠질 때 아파트 값이 좋은 적이 없다니까. 이게 빠질 때 좋은 적이 없어요. 이때도 안 좋았잖아. 이때도 대세 상승장에서도 1년 넘게 거의 1년 반을 조정을 받았다고. 근데 얘가 꺾이고 이건 3분기 거예요. 4분기에도 더 떨어지겠죠. 왜? 금리가 더 올랐으니까 취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거 87년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보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1개월 봤을 때 5파가 이제 끝나면 조정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야. 이 전체에 대한 조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IMF 때 조정 받을 때는요. 오른 거에 한 반 정도 빠졌어요. 반도 안 빠졌어.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한 KB 월간 시세로는요. 이걸 깼다니까. 요렇게 해갖고 이걸 깼다니까. 그래갖고 70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30년 전 가격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뭐 2016년 요 정도까지 빠질 것 같아. 8년 동안. 근데 일반 아파트는요. 이걸 깬다니까. 얘를 깬다니까. 그래갖고 2002년도 가격으로 떨어져요. 2030년에. 2030년에 2000년 가격으로 떨어지면 30년 만에 최저치가 되는 거라고. 이 70년대 가격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이걸 보세요. 91년에 일본, 우리나라 다 같이 상투 친 다음에 일본은 20년 동안 빠졌어요. 오랫동안 천천히. 우리는 급하게 98년까지 빠졌어요. 8년. 그 다음에 우리는 쌤 반등했고 일본은 계속 빠졌어요. 이때 보시면 87년 저점을 깼죠? 이건 KB 데이터예요. KB 실질 매매 서울 아파트 지수예요. 자, 이거를 보시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의 상승이 17개월째 상승 중인데 20개월 상승했던 91년 5월달이랑 너무너무 똑같다. 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거래도 줄면서 올라가고 있죠. 사상 역대 최저치가 나오잖아. 이번 달에 역대 최저치 근처야. 근데 이때도 보세요. 상승률이 13%, 10%, 3% 이렇게 떨어졌어. 이때는 워낙 변동성이 컸으니까. 근데 거래를 뚫으면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다. 근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되는 때가 올 10월 달인데 진짜 딱 상승이 멈추고 11, 12월 달에 빌빌빌 빠지고 있다. 특히 저가 아파트들이 급하게 빠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들은 몇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반포주공이나 이렇게 막 5억씩 10억씩 오르면서 지수는 안 빠지는데 개별 아파트로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주열 내년 기준금리 주요국 고려에 올린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였죠. 이거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 올리고 있어요. 기준금리. 그럼 우리는 안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 중에 제일 먼저 올렸어. 그리고 1월 달에 올리면 세 번째 올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년 3월, 빠르면 3월, 늦어도 내년 6월에 미국이 막 올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올린다니까. 돈 안 빼. 만약에 다른 나라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 안 올려봐. 그럼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외국계 자금이.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다 부도난다고. 그러니까 그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 올라가는 것만큼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이주열 총재가 얘기한 여기 제목 중요한 거. 하는 내년 기준금리 적절히 조정 시기는 주요국 고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면은 뭐 한 번 올리느냐, 세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이러고 딱 말 텐데 주요국 고려한다는 얘기는 주요국이 마구 올리면 우리도 마구 올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또 신혼여행이 아니라 뭐 30년 기념, 40년 기념 될라나? 이주열 총재 연세를 보면은 여기 신혼여행에 갔으니까 30년 만에 우리 돈 모아갖고 비행기표 끊어줄까? 뉴질랜드 가가지고 여행 잘 갔다 오세요. 저는 이주열 총재 그냥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뒤통수 인사드리고요. 네, 위통수 인사드리면서 음악을 틀고 자, 신나는 음악 나오죠? 오늘까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캐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